자, 그러면 자, 상표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자, 여기 갤럭시 S21이 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판매를 할 때 삼성전자가 이런 제품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잘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별리사람은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일할 수도 있고, 저도 삼성전자 뭐 상표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대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표 관련된 것들 부분들을 막 상표 등록 진행도 해보고 해외 이거 뭐 다툼도 한 적도 있고요. 애플하고 막 뭐 소송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이의 신청도 해서 뭐 이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제품이 좋은 걸로만 되느냐, 그다음에 마케팅을 잘해서만 되느냐,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실제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뭐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빨리 시장에서 고객한테 점유하고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가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IP,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지식재산권이 같이 있어줘야지만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겠네요. 특허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명, 뭐 어떤 방법, 기능, 이런 것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요거에. 그다음에 구성이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이거 창작만 하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1이라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게 상표권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권. 자, 어떤 제품의 외관이 되게 독특하다, 어떤 미감을 주는 게 되게 독특하다, 그러면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디자인권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은 것만으로, 그 다음에 마케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가 있어야지 일정 기간 동안은 독점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는 그냥 있지 않죠.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산업재산권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왜 민법을 공부하냐면, 모든 법률의 기초적인 게 민법입니다. 뭐 민법 위에도 다른 법률이 또 헌법이라는 게 또 있지만, 뭐 우리 헌법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실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리갈 마인드, 법률 마인드를 다 배우게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 법률이 있다 싶으면 뭐 세무사든 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든 뭐 공인회계사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법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독자적인 법률을,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상표법을 하게 됩니다. 상표법. 그래서 상표법은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어떤 특허법에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보호하거나 외관을 보호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이 특허랑 좀 틀릴 뿐이지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조금 약간 왕따는 아닌데 약간 독특해요. 상표법은.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비교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좀 완벽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걸 다 모르시지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문 강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심각하게 이걸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암기도 안 돼요. 지금은 가볍게 이런 게 용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법률 강의 이런 걸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 이걸 다 되면 여러분들은 뭐 천재죠. 그리고 뭐 매트릭스도 아니고 탁 꽂아가지고 팍 해가지고 데이터가 올라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게 전문 지식이 자기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이 익숙하고 길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갔다 와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있죠. 뭐 지리적 공간감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 공부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길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번 가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가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그냥 탱자탱자 뭐 얘기랑 떠들다가 가는 거랑 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기엔 뭐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서 가시면서 외우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여기선 사거리니까 여기서 돌면 뭐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나름의 예상을 하면서도 했더니 그게 맞아. 그러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법률 과목도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자주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할수록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뭐 100번을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합격할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100번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진짜 많이 본다 하더라도 책 하나를 뭐 요만한 걸 본다 하더라도 솔직히 뭐 300번만 보는 게 아니고 보통은 4, 5회독 5번, 6번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7회독을 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얘기는 해요. 7회독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7번 반복해서 내용을 계속 보게. 근데 뭐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암기를 하고 자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2회독 처음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1, 2회독을 하기도 전에도 우선은 그냥 가볍게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동네에 이런 게 있고 그냥 뭐 있구나. 이렇게 상표법 동네에 어떤 게 있는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변리사가 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법률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여기 좀 색깔이 좀 잘못 나왔는데 산업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재산권. 그 중에 산업재산권,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죠. 딱 보면 벌써 산업발전.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에 여기 거의 90%가 비슷한 실용신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호 대상이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걸 실용신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법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창업을 한 거나 이러면 이제 변리사가 아주 중요해요. 중소기업, 대기업이든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이거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최소한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아무리 뭐 작은 카페를 운영을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브랜드, 상호라든지, 상표라든지 그런 게 있음에도 그걸 등록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서 권리가 없는 것 뿐이지, 최소한 이거는 관련돼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 이런 걸 보호할 때 이 산업재산권은 필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그 중에 이제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 목적은 다 뭘까요? 법률, 이 특허법의 목적, 상표법의 목적 이런.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항상 가장 마지막 목적은 산업 발전입니다. 산업 발전. 산업 발전이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식재산권에는 우리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 뭐 공부하시거나 하신 분들만 하겠고, 우리가 상표법을 이제 하시게 되면 상표법하고 요거 이제 뒤에 보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조금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전에는 연결되는 게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일정한 법 규정 한두 개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상표법하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게다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이건 상표법하고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영업비밀, 즉 특허하고도 좀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는 법률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독자적으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대신 다른 법률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